강의 자료에 들어가 보면 그 메이커스페이스 있죠, 여러분.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실습 관련 자료 모음 여기에 들어가 보면 위에 관련 자료가 있긴 한데 실제 다음 주 월화수목 그 몇 개 타임을 제가 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청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신청을 거의 해줬거든요. 해줘서 보면 그 요 자료를 미리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제 3D 프린터하고 레이저 커터 사용 기초 동영상 19분 34초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메이커스페이스의 매니저로 하고 있는 그 우리 이승환 씨거든요. 이승환 씨가 작년에 제 무선전자공학하고 반도체공학 수업 그런 학생입니다. 전전 학생인데 이제 지금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서 봉사하고 있어서 기꺼이 그 사람이 많으니까 이론적 파트를 실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받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이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조사한 거는 여러분 신청 목록을 다 받아서 다 분류를 했거든요. 분류를 해서 대략 몇 명이 신청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거든요. 인원이 많은데 1회차, 2회차, 그 다음에 레이저 커터도 1회차, 2회차 돼 있는데 각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각 조에서 반드시 한 사람 정도는 실습을 꼭 하고 옆에서 실습할 때 옆에서 보고 실습할 옆에 봐야지 그래도 좀 되거든요. 전체가 다 하나 한 사람 다 실습할 시간은 없더라.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조가 참석하면 그 안에 실습할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 정도는 최소한 실습을 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많지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빽빽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 최초 참석 신청을 요 링크를 클릭해 보면요, 메이커스페이스 요 사이트가 딱 뜹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이트 뜨는데 여기에 이제 과목 연계, 학과목 연계, 물성전자공학 해놓고 레이저 커터 2타임하고 그다음 3D 프린터 2타임이 있거든요. 2타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다른 데는 20명이 되는 우리 60명 되게 널찍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신청했더라도 여기 마지막으로 참석 전에 신청 눌러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 학교 포털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록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라이선스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 제로비도 다 학교에서 해주는 거고 무료고 졸업 작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뭐 해커톤이라든가 이런 대회 나간다 할 때도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청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오기 돼 있는데 요게 20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승환 학생이 이제 이거를 잘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미리 보고 오면 거의 아는 상태에서 실습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니까 요 동영상을 딱 보고 그래서 동영상에 클릭해서 요 동영상을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방 물성전자공학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뭐 이렇게 해서 보고 오면 이게 메이커스 우수하다는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요. 가르쳐주는 이승환 학생이 여러분 선배니까 동기일 수도 있고 이제 가서 좀 잘 배웠다고 좀 이렇게 박수 좀 쳐주고 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거든. 이제 요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세 번째 인원이 많은 관계로 꼭 실습을 해보고 싶은 사람을 정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실습을 하고 조언을 적어도 붙어서 다른 사람도 할 때 시간이 남으면 여러 사람도 실습할 수 있겠죠, 그죠? 이번에 한번 실습을 효율적으로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보면 이걸 한번 해보면요, 제가 왜 이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조금 나중에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했으면 싶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살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놓은 걸 보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오픈 소스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Think First에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트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배울 결정 구조,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다 이래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걸 누가 디자인 해놓고 이래 여러 가지로 제안해 놨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큐빅 구조를 크리스탈 구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실제 디자인 하는 거 이렇게 배울 텐데 이번에 배우는데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베이스 앤드 큐빅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요 파일이 STL이라는 그 확장자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메이크 스페이스 가서 이제 어떤 구조물을 프린트한다 그랬을 때 확장자가 뭐냐? 그랬을 때 .stl 이란 거를 딱 만들어서 USB 담아가지고 가면 거기서 여러분 원하는 때 언제든지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레이저 프린터도 레이저 커터도 똑같이 이제 파일을 조금 다른데 파일을 준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서 이제 딱 들고 가면 그 안에 픽셀 바이 픽셀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해놓으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직접 선반 작업을 배웠거든요. 선반 작업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기능 돌려가지고 깎고 이런 거. 그냥 돌려가지고 돌려서 얘를 직접 금속 깎았었거든요. 친구하고 밤늦게까지 만들면서 반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딴 것도 막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나는데 이번에 가서 한번 배워보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세 가지 그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메이크 스페이스 가서 거기에 이제 신청하기. 여기에 신청하기. 이제 신청 다 했는데 저한테는 제가 인원을 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 등록하는 거. 메이크 스페이스의 최종 참석 신청을 딱 하면 메이크 스페이스의 데이터베이스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미리 보고 오기.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신청한 날짜에 이제 딱 가서 그 자리 딱 집합하면 되거든요. 그 시간에. 그러면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배우면 3D 프린터를 처음 써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레이저 커터를 처음 써보게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네. 그럼 그 두 개가 딱 여러 가지 구조물 만들고 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를 선택을 했고, 제가 가르치는 게 하나 또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메이크 스페이스 안에 이게 도체인지, 이게 전원체인지, 그걸 측정하는 그 장치를 좀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부분은요, 뭐냐면 고체, 이제 고체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고체가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속에 수많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원자로 만들어져서 이 원자가 어떤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전체 우리가 보는 덩어리, 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덩어리, 겉으로 보는 덩어리가 이렇게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인데 이 크리스탈은 이제 어떻게 생각되냐면 규칙적인 기하학적인 모양에다가 그걸 레티스라 그럽니다. 따라해볼래요, 한번? 레티스. 레티스는 규칙적인 기하학적 위치다. 기하학적 위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에 어떤 규칙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자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레티스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레티스라 그러면. 이 강의실에 레티스라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뭐죠? 이 강의실에 레티스.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레티스라 그러면 여기 빈 자리죠, 그죠? 빈 자리가 일종의 레티스입니다. 이 공간에 뭔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상의 자리가 레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앉잖아요, 그죠? 앉으면 여러분이 애톰이라 생각을 해보면 애톰이 특정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앉으면 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앉은 애톰을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런 베이시스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전체가 딱 꽉 차 있으면 한 레티스 사이트에 하나의 베이시스가 다 차 있는 거죠. 그죠? 다 차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에 두 배의 인원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배의 인원이 왔다 그러면 각자 앉자 옆에 한석 서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적인 패턴은 밑에 이상적인 자리 하나인데 베이시스는 그 레디스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비교해서. 그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레티스와 베이시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티스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가장 쉽게 보는 건 유니트 셀이다라고 해서 유니트 셀은 반복되는 구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리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다, 뭐 바디 센터드 큐빅이다, 뭐 헥사곤을 클로스 팩트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레티스 모양을 보면 이제 이게 재밌게도 원자마다 이게 규칙적 배열이 다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FCC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는 말 자체에서 보면 전체 이름은 큐빅입니다. 그 큐빅 알죠? 정육면체. 정육면체 큐빅이 있는데 딱 생각해보면 구리는 정육면체 사이트 코너에 딱딱 하나씩 적어도 있구나. 머리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구리는 밖에 이제 노란 구리 금속이 있죠, 그죠? 여러분 상상할 때 그 구리 원자가 오비탈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동그란 공으로 생각하고 걔가 큐빅에 이렇게 코너에 딱 있구나. 기본 큐빅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페이스 센터 큐빅이 누구죠? 그 얘기가 뭐냐면 큐빅은 큐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페이스 면에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머리 상상할 때 구리는 큐빅에 있고 베이스에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딱 생각해보면 큐빅 구조에서 코너에 하나씩 있는 거는 공이 하나 딱 돼 있지만 얘가 큐빅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큐빅만 보면 코너에 있는 거는 실제 그 큐빅 안에 들어있는 공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세 8분의 1이죠. 그죠? 8분의 1인데 코너가 8개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8 하면 1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빅이 1개가 들어있고 면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니까 면에 1개씩 딱 들어있다 생각해봅시다. 면에 있으면 면에 1개 딱 들어있으면 위에 하고 아래가 잘라지죠. 그죠? 하나의 요 한 면에 있는 거는 몇 개가 들어있는 겁니까? 반개 들어있죠. 면이 몇 개 있습니까? 6개도 있잖아요. 그죠? 반개가 6개 있으니까 그 셀에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죠. 그렇다 생각해보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면 얘가 그 하나의 셀, 유니트 셀 반복되는 구조에 8분의 1 곱하기 8 하면 1개가 코너에 들어있고 면에 있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6면 3개가 들어있으니까 총 한 유닛셀 속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페이스 센터 큐빅에 대해서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철은 BCC로 되어 있죠, 그죠? 철은 BCC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철도 FCC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BCC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큐빅은 큐빅이죠, 그죠? 큐빅 큐빅인데 B가 뭐냐면 바디입니다, 바디. 그 중심에 바디 센터드 큐빅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코너에 하나씩 있는 거, 철 이렇게 있을 때는 8분의 1 곱하기 8 하면 1개 딱 들어가 있고 바디에는 온개 하나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온개 하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걔는 2개가 안에 유닛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큐빅이다. 그다음에 그 큐빅 속에서도 FCC다, BCC다. 그다음에 아연은 헥사곤을 클로스 팩트를 해서 모양 자체 쌓여 있는 게 육면으로 쌓여 있습니다. 육면을 쌓여 있고 윗면을 쌓여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딱 실리콘인 경우에 이제 반도체로 넘어와서 실리콘이다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이아몬드 구조는 뭐냐? 특별하니까 이름을 다이아몬드 구조로 붙여놓은 거겠죠, 그죠? 다이아몬드 느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그러면 가장 무른 재료죠. 맞나요?
다이아몬드 가장 부른 재료죠. 아니죠. 가장 강한 재료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강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아몬드 속을 해서 웨이프를 자르는 거. 딱 칼로 쫙 그리면 웨이프가 동감 부러집니다. 유리 자르는 것도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웨이프 같은 거 자를 때도 다이아몬드 수업을 해가지고 날카로운 다이아몬드로 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잘리는데 다이아몬드 구조는 이런 위에 FCC 구조에다가 4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FCC 구조인데 거기에 그 원자가 4개가 더 안에 더 들어가 있거든요.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FCC 구조가 4개였는데 온게 4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들어가 있어서 총 8개 구조가 한 유니셀에 들어가 있는 게 다이아몬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림으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같이 익혀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갈륨 아스나이드, 징크 설파이드, 인드 파스파이드 같은 거는 또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인데 이것도 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와 같은데요. 기본 같은데 얘가 이제 실리콘인 경우는 한 재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위치인데 갈륨 아스나이드는 갈륨과 아스나이드니까 이제 이 다이아몬드 구조에 총 8개가 들어갔는데 4개는 갈륨, 4개는 아스나이드 이렇게 위치별로 나눠져서 다이아몬드 구조로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징크 블렌드 구조라고 일단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2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게 징크 블렌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FCC 베이스 앤드 큐백에다가 베이시스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더한 거다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이 유닛셀의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 레티스 콘스턴트. 예, 요걸 레티스 콘스턴트라 그러거든요. 레티스 콘스턴트라 그러고 요게 몇 나노메터다. 구리인 경우는 0.362 나노메터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0.362 나노메터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구리가 유닛셀이 레티스 콘스턴트가 0.362 나노메터다.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뭘 딱 풀 수가 있냐면 구리가 한 유닛셀에 길이가 딱 나와 있는데 한 유닛셀 속에 구리 원자 몇 개 들어있습니다. 몇 개 들어있습니다. FCC 구조에서 몇 개 들어있습니까? 4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요 A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정육 매체 속에 4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요 구리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얘만 알면 바깥에 이제 눈에 보이는 구리는 단위 부피당 원자의 개수 그러면 4에다가 요 길이 A의 삼성이 이제 그 단위 부피당 있는 것의 그 개수가 됩니다. 그죠? 단위 부피당 여러분 그럼 이제 구리 딱 갖다 놓고 딱 잘라가지고 길이 얼마나 다 재고 난 다음에 부피를 알면 요 속에 원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게 구조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당 그 질량 이름 알죠, 그죠? 하나당 질량을 압니다. 뭐냐면 하나의 질량은 우리가 이제 m의 원자량의 카파의 원자량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얘가 그 1몰당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하나당 그 질량이 나오죠, 그죠? 그죠? 원자 하나가 이제 카파의 원자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만 나눠주면 카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량 한 개가 4개니까 그럼 4 곱하기 m 카파 나누기 NA는 그 구리 원자 4개의 질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해보면 A 곱하기 A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정육대 속에 질량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뭘 아냐면 바로 덴시티가 나오거든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 해서 이것도 아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를 알면 뭘 아냐면 여러분이 제로다 갖다 주면서 여기 원자 몇 개인지 알아봐라.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보고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개수비도 나오고 레티스 콘스턴트만 나한테 달라. 그럼 그 레티스 콘스턴트 가지고 개수에 대한 밀도하고 질량에 대한 밀도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 재료에 대한 감이 좀 느리게 여러분.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몸무게 딱 재보고 몸에 원자 몇 개냐 그러면 또 나름대로 내 몸에 레티스 컨스턴트 이런 거 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값이 나와 있다 그러면 내 몸은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 부피당 질량 얼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레티스 컨스턴트라는 것으로부터 겉보기에 보이는 그런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덴시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보면 원자가 많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원소 주기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되게 많죠, 그죠? 되게 많죠. 근데 일반적인 그 원소 주기표에는 그게 없거든요. 뭐 A 센트럴드 큐빅이다, 뭐 BCC다 이런 게 없거든요.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원소 주기표에 어떤 원소는 이건 FCC다, 이건 BCC다, 그리고 다 조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딱 그룹 활동할 때 이제 참고 삼아 보라고 두 개를 담았어요. 여기 놔두고 좀 이따 봅시다 한번. 지금 보면서 갈래요. 지금 너무 크죠, 좀 이따가 살짝 보도록. 그래서 이게 각 원소마다 어떤 구조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초 연구를 해놔가지고 얘를 내가 질량 얼마, 밀도가 얼마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크리스탈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얘기하고 이제 이거를 크리스탈은 이제 이게 공유 결합이나 이런 그 제가 뭐 금속 결합이나 그다음에 그 반데르발스 결합이나 이제 이런 크리스탈 구조에 결합에 따라서 이런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아이오닉 솔리드도 이런 구조를 가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NaCl이다. 그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거든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기본 큐빅입니다. 큐빅인데 Na 플러스 옆에 Cl 마이너스 있고 옆에 Na 플러스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연습 문제 혹시 NaCl 가지고 연습 문제 했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NaCl 가지고 연습 문제 제가 아주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혹시 잘못된 값이 있다? 이게 뭐가 에러가 고세가 에러가 뭐 떴네요. 사실은 말고 뭐가 에러가 있나 봅니다. 그다음 안 넘어가네. 잘못된 값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안 되네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불러볼까요 한번? 변세가 있습니까? 예. 혹시 제가 NAC에 연습 문제 살짝 꺼낸 거 기억납니까 혹시? 네? 살짝 기억이 나요? 살짝 움직여라는 거예요. 격자, 거리 막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거, 두 번째 가까운 거, 세 번째 가까운 거 비슷하죠, 그죠? 그게 기억 많이 했네요. 양동현 씨, 양동현. 네. 그 다음 혹시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왜 얘기했는지 그거 기억나죠, 그죠? 네. 자, 그럼 기억 잘 했는데요. 제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때 나왔던 단원이 뭐였냐면 연습 문제가 따라해볼래요? 마델론 컨스턴트. 기억납니까, 여러분? 마델론 컨스턴트라고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체 다 결합되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두 개가 있으면 콜롬 포텐셜에 의해서 에너지가 계산이 되죠, 그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트 컨스턴트를 알면 이 결합 에너지 포텐셜이 계산되는데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NA 두 번째 가까운 거는 두어 같습니다.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 NA 플러스를 더 밀어냅니다. NA하고 CL 마이너스를 땡기는데 NA 플러스를 NA 플러스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끼리는 마이너스를 쫙 다 합쳐지고 그다음 플러스 끼리는 플러스를 쫙 합쳐지고 밀쳐내니까 걔들이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얘가 결합이 되면서 안정된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계산할 때 그 계산 산수가 일반 쿨롬 포텐셜일 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분 E 제곱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 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에 커렉션 텀인 M을 딱 구분해서 앞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격차 배열되어 있는 거를 다 미리 계산해 놓고 그 계산식을 말렐론 컨스턴트라고 해서 손쉽게 이제 NaCl, 세슘 클로라이드 이런 것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아이오닉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NaCl 같은 경우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제 큐빅 구조로 쭉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그 헥사고널 구조, 벌집 구조라 그러고 이런 구조는 여기 위로는 지금 벌집 구조 되어 있는데 밑으로는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이런 벌집 구조 되어 있는 게 그 육각 구조. 여러분 보면 당구장에 갔을 때도 이렇게 요 9개 하는 거 뭐죠, 여러분? 9개가 아니고 요 하다면 이게 이제 당구 공 여러 개 해놓고 어떻게 쌓는 모양이 예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당구공 가지고 쌓는 그런 규칙적인 구조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구조 하는 게 이거거든요. 다이아몬드 구조 이 그림인데, 자, 이 그림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큐빅 구조죠, 그죠? 큐빅입니다. 기본 큐빅 구조인데 그 큐빅 구조에 면에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큐빅의 코너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큐빅 구조고요. 8개에서 큐빅 해당되고 페이스 센터드 큐빅 했는 게 여기에 페이스에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반개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6개, 3개가 실질적으로 한 큐빅 센터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FCC인데 다이아몬드 구조는 제가 4개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4개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 커다랗게 색깔되어 있는 거 있죠? 되는 이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가 이 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 4개 머리 상세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돼요? 위치가 어떻게 잘 됩니까? 뭐 그려놨으니까 이제 보겠지만 저게 좀 헷갈리는 면도 있죠, 그죠? 있는데 저 빨간 거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이 4개가 이게 어느 위치냐라는 건데요. 이거를 기억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FCC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FCC 구조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코너에서 이 코너를 이어주는 대각선 생각합니다. 자, 대각선을 딱 머리 딱 떠오른 상태에서 이 대각선을 따라서 전체 길이의 4분의 1만큼 평행도 시켜봅시다. 4분의 1만 평행도 시켜보면 얘가 요래 평행도 되겠죠, 그죠? 평행도 되면 여기에 있는 게 평행도 되면 여기 오는 거니까 얘가 평행도 되면서 얘 빨간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색깔을 보면요, 보면 요게 평행도 되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얘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에 하나 있거든요. 면에 하나 있는데 얘가 4분을 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4분을 여기 있습니다. 요게 바로 얘입니다. 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에 요 아랫면에 요 동그라미인데 얘가 4분의 1 가게 되면 대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얘입니다. 얘고 다음에 여기 면 앞에 면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이동하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아랫면, 왼쪽 면, 오른쪽 면 이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요래 4분의 1, 4분의 1 이동시키면 4개가 더 만들어지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지는데 이 4개가 바로 이 그 구조적으로 보면 FCC를 대각선으로 4분의 1만큼 쫙 이동시켜서 안에 그 셀 안에 들어가는 구조, 이 구조가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거죠. 무한히 펼쳐져 있어서 그럼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요게 레티스 컨스턴트가 뭐 A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삼성 속에 이 다이아몬드 구조다.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는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도 다이아몬드 구조이잖아요, 그죠? 카본과 실리콘
참 묘한데 카본은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원소고 실리콘은 무기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 가장 대표적인 재료인데 이거를 보면 이 카본이 이제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너에 있는 거 8개에서 8분의 1 해서 1개, 면에 6개에서 2분의 1 해서 3개, 4개에다가 합하면 8개. 이렇게 해서 개수비, 단위 부피당 per 세제곱 센티미터, 넘버 per 세제곱 센티미터. 보통 넘버는 안 쓰죠. 이렇게 단위를 써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밀도 있으면 여기에다가 8의 A 삼성분의 개수인데 여기에 이제 원자량 분의 요 원자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로 딱 나눠주면 하나당 질량이 나오니까 한 유닛 셀 속에 있는 그 질량이 싹 나오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로다. 덴시티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할 때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부피분의 질량은 마이크로스코픽 아주 어타믹 스케일에서 요 작은 요 레이어 요 큐빅 셀 속에 얘를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알면 이거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원소 주기 방법에서 제가 금이 어떻게 되느냐, 금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루테튬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실제 연구를 한다거나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저기 지르코늄이 어떻게 되지? 물에 뜰까 안 뜰까? 지르코늄이 밀도 어떻게 되지? 그걸 딱 찾아보고 지르코늄은 HCP 구조네, 레티스 컨스턴트가 얼마네, 이런 걸 보고 그 안에 밀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를 이런 관계에서 제 FCC에 플러스 대각선 옮겨주는 요 다이아몬드 구조를 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탈 구조에서 심플 큐빅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바디 샌들 큐빅이다. 그 다음에 페이스 샌들 큐빅이다. 헥사고널 클로스 팩트 구조다. 다이아몬드 구조다. 징크 블렌드 구조다. 그 다음에 NaCl 구조다. 세슘 클로라이드 구조다. 하는 게 이제 교재도 나와 있거든요. 요때 A가 얼마입니다. A가 레티스 컨스턴트고요. R이 원자의 반경입니다. 원자의 반경. 이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코디네이션 넘버. 코디네이션 넘버는 이제 뭐냐면 한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가장 가까운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 심플 큐빅이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원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심플 큐빅이다. 그랬으면 큐빅이 돼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앞, 뒤, 위아래를 계속 해주죠. 그럼 이제 베이스 센터 큐빅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원자의 개수가 바로 코디네이션 넘버다. 좀 기하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number of atoms per unit cell 되어 있는데 아까 계산했던 단위 유닛 셀당 애톰 몇 개 들어가느냐. 심플 큐빅일 때는 1개, FCC인 경우는 4개, BCC인 경우는 2개 하는 게 이런 게 바로 number of atoms per unit cell이 되고, 그 다음에 어타믹 패킹 팩터라고 돼 있죠, 그죠? 따라해볼 어타믹 패킹 팩터. 예, APF라 돼 있는데 어타믹 패킹 팩터라 하면 이 볼륨 A 곱하기 A에 볼륨 돼 있는데 여기 공이 차잖아요, 그죠? 공이 차면 공은 동그랗잖아요, 그죠? 얘는 큐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그란 걸 다 채워보면 개수의 부피를 다 해보면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얘인데 이 그림에서 전체는 부피가 A3성인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반경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걸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하나당의 반경이 R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으면 요게 반경이 원자의 반경이 R이라 그러면 전체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이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8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당 부피가 8개고 하나당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큐빅의 부피는 A3성인데 요 3분의 4 파이 R 3성은 요 원자 하나당 반경이 R이면 8개 들어가서 전체 부피니까 얘가 바로 오타믹 패킹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3분의 4, 8이 32 파이의 A분의 R의 3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복잡죠. 보면 여기서 A, 여기 A인데 이 반경이 하나 R이다. 이 반경 R은 또 기하학적으로 생각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A분의 R 같은 것들을 이제 심플 큐빅 제일 쉬운 거는 FCC다 그러면 심플 큐빅이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에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보면 A일 때 하나당 반경이 R이니까 2R은 A다 하는 건 심플 큐빅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아니라 FCC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붙어 있겠죠. 이게 R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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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니까 4R이란 것은 요 레디스 컨스턴트가 A면 A에다 루트 2를 곱을 한 게 이제 이 4R은 루트 2 한 게 바로 이제 R과 A에 대한 관계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패킹 팩터는 A분의 R의 삼성 개수로 하게 되면 각각 계산이 다 되겠죠, 그죠? 제가 그 수업 준비용 노트 필기 여러분 PDF 제 손으로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일부 다 계산해 놨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 혹시 PDF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걸 하나를 다 따져 그러니까 이번 수업 필기 제가 수업 준비용 요 3차 필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구조를 보면 크리스탈 구조 FCC 돼 있는데 FCC에 돼 있고 어타미 패킹 팩터 이렇게 되고 A분의 R에서 0.74가 나오고 BCC인 경우는 뭐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루트 3A는 4R이다 그래서 0.68이 나오고 징크 헥사고널 클로스 팩 같은 구조는 이런 모양에서 해보니까 이제 0.7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구조인 경우는 어떤 패킹 팩터가 얼마다 0.34다 라고 계산해놨죠, 그죠? 저거를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게 패킹 탁 됐다고 생각했을 때 반경하고 그 다음에 길이하고 공을 채워 넣는다 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고요,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보면 계산해놓은 것들 보면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방에 듬성듬성 앉아있잖아요, 그죠? 앉아있는데 제가 막 압력을 줘서 한 대 모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저기 모이세요 그러면 쫙 모여서 서로 막 부딪혀가면서 압력을 받겠죠, 그죠? 그 생각해보면 자연에서 압력을 높이면 이 어떤 패킹 팩터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보겠습니다. 어떤 패킹 팩터가 1에 가깝게 가겠죠, 그죠? 빽빽하게 압력을 주면 얘가 막 모여서 막 뭉쳐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해서 이 당구공을 최대한 이렇게 빈 공간이 없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는 당구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어타믹 패킹 팩터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써놓은 거 봐요, 한번. 요 결과 한번 봅시다, 한번. 자, FCC는 몇 프로입니까? FCC는 74%죠. 그러니까 페이스 센터 큐빅을 계산해보면 여기에 74%가 채워져 있고 나머지 26%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FCC 구조에서 물을 딱 넣으면 전체 볼륨의 26%에 해당되는 물만 채우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채워져 있네, 동그란 했을 때. 그 다음에 BCC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CC는 몇 프로죠, 여기서? 68% 돼 있죠. 그러면 철이 BCC다 제가 얘기했는데, 철이 BCC인데 이거는 공간에서 68%의 철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죠? 68%의 철이 딱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2%는 비워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보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너 카파는 74%를 채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68%를 채우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을 잘 주면 얘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쭉 이러면 철도 왠지 74%를 채우는 쪽으로 억지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철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FCC 구조로 갈 수도 있고 BCC 구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게 패킹 팩터, 어떤 패킹 팩터만 보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요게 요런 재료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면 이거는 잠깐만 얘기한 겁니다. 철 같은 경우 알파 철 같은 경우는 BCC 구조고 감마 철은 FCC 구조고 델타 철은 BCC 구조인데 온도에 따라서 얘가 막 구조를 달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여러 종류의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예를 그래서 폴리몰피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엘로트로피그러거나 폴리몰피즘 그래서 크리스탈 구조가 한 재료인데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근데 보면 다이아몬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이아몬드 구조는 어떻게 보면 징크 HCP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어타믹 패킹 팩터가 74%죠. 74%인데 아까 보니까 FCC 구조도 74%였죠, 그죠? 그러니까 FCC 구조나 HCP 구조나 다 74% 구조로 굉장히 큰 값을 띄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걸 보면 다이아몬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어타믹 패킹 팩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한하게 34%밖에 안 되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 다이아몬드는 해보니까 34%밖에 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제가 막 계산을 좀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데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이걸 왜 제가 날 것 그대로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이걸 이제 계산 과정을 쭉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좋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구리가 FCC인 경우 아연이 HCP인 경우에 74% 채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FCC 구조와 HCP 구조를 특별히 클로즈 팩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 붙어가지고 비워져 있는 게 최소화된 구조가 이 FCC하고 이 HCP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쫙 사는다 그랬을 때 단위 내한테 허용되어 있는 공간에 가장 많은 사과를 쌓을 수 있는 구조는 뭐냐 질문하면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 구조는 34%를 못 채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과 박스를 할 때 사과 박스를 한다고 했을 때 부피가 딱 돼 있으면 사과가 몇 개 달 것이냐 한다고 했을 때 FCC 구조나 HCP 구조가 되면 육각형 구조로 조합했었거나 이렇게 쌓는 구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고 그룹 활동을 할 텐데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가 무한대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기본 레티스를 얘기할 때 따라해 볼래요 한번? 브라바이스 레티스. 네. 브라바이스 레티스에 이런 구조가 수학자들이 막 생각해 놓은 겁니다. 도대체 이 빈 공간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대칭성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도블럭 있죠, 보도블럭. 보도블럭을 이렇게 만들 때 다 네모 아닌가요? 거의? 길에 보도블럭 거의 네모죠, 그죠? 그 네모인 경우는 공장에서 4개를 네모하게 탁 찍어내면 들고 와서 차곡차곡 채워놓다가 전체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육각형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도블럭 가운데 별 모양이 있던가요? 별 모양이 있던가요? 예쁠 텐데 별 모양이 없을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전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반복되는 격자 구조. 딱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딱 수학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요런 7가지의 대칭성이나 구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우리가 레티스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정수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수배를 쌓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당 프리머티브 벡터라 그래서 x, y, z 가진 유니트 벡터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평행이동한 트랜슬레이셔널 이제 시메트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전체 어떤 구조의 그런 보도블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많죠, 그죠? 자연에 존재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얘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를 주면 여기서 제일 쉬운 거 뭡니까? 여기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한번? 트라이클리닉, 모노클리닉, 올소홈빅, 테트라고널, 롬보히드럴, 헥사고널, 큐빅.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죠? 요게 그 일곱 개의 그룹이다. 일곱 개의 브라바이스 레티스 구조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쉬운 게 아래 큐빅입니다. 큐빅은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큐빅은 정육 매트잖아요, 그죠? 이 정육 매트 쫙 쌓으면 전체 공을 쌓기 때문에 큐빅이 처음 시작되고요. 또 큐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밑에 늘립니다, 이렇게. 늘려서 쭉 쌓을 수도 있겠죠, 그죠? 늘려서 한 길이만 다른 게 뭐냐면 저기에서 조금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길이만 늘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테트라고널 딱 있죠, 그죠? 그럼 테트라고널 하나만 늘어나는 겁니다. 한 면의 길이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전공을 채울 때 세 면의 길이가 다 다른 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올소 홍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 개 길이를 다 갖고 90도인, 이제 90도, 90도인 요거를 가지고 한 면만 늘린 게 테트라고널이고 두 개 다 늘린 거를 올소 홍비이고 이미 세 개의 대칭성이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큐빅 구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저렇게 모노클리닉 한쪽 방향으로만 좀 90도에서 꺾은 겁니다. 찌그러진 큐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찌그러진 큐빅이 모노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이 이제 기울어진 거죠. 디클라인 어떤 그 경사, 이거는 클리닉이 하나의 클리닉, 하나만 기울어진 겁니다. 찌그러진 겁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클리닉은 세 개가 다 찌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구조가 길이가 큐빅에서 하나가 달라지는 게 테트라고널이고 두 개가 달라지는 게 올소홈비이고 큐빅에서 얘가 하나만 기울어지는 게 모노클리닉 찌그러지는 거고 다 찌그러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찌그러진 각도가 다 같은 게 롬보히드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헥사고널 구조, 육각 구조로 채워져 있는 게 헥사고널이다 해서 이게 7개 구조가 되고 기본적으로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그룹 활동에 그 종이를 보면요, 좀 내용이 어려운 그룹 활동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뭐냐면 보니까 테트라고널인 거는 이제 이게 테트라고널은 90도씩 돌릴 때마다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죠? 똑같고 얘를 반대로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열에 되어 있는 것을 90도 탁탁탁 돌려도 똑같고 얘를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런 대칭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런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림의 표현이 뭘까? 라는 걸 한번 정답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면 이렇게 구조에 대한 일 해놨거든요. 구조 보면 이런 걸 해놨어요. 육각 구조네. 이거 이 섀도우도 해놓고 요거를 4분의 1 한 바퀴 돌리면서 모양이 똑같다. 세 바퀴 돌리면서 3분의 1 바퀴 돌리면서 같다. 이런 것들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림을 어떻게 돌리면 얘가 똑같은 그림이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거하고 펜로즈 타일링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펜로즈 타일링 들어봤어요, 여러분? 일단 검색을 펜로즈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고 과연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일본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 보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제가 결정구조 차원에서 온 거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35분까지 이 그룹 활동지 꺼내가지고 이제 한 조당 그래서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말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시작. 그러면 앞에 나와서 주기율표 이제 재료에 따라 어떤 모양인지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실리콘 웨이퍼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다 만져봐요. 다 만져봐요. 오래된 웨이퍼거든요. 여기 구조가 있는지 보이죠? 그 나름대로 그림 보면서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나중에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텐데 이게 다 이게 뭘까?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왜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내를 그래 뒤집으면 영상이 다르죠. 여기에 먼저 옥상을 그래 뭘 보면 모양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방식을 주셔서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하지만 이게 많이 이게 없으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다르겠죠. 이걸 보면 이걸 보면 대충 이게 돼 있습니다. 올릴 때마다 예를 들어 쉐이드가 그대로 되죠. 그러면 4분의 돌려고 모양이 안 났죠. 얘를 돌리면 왜안 났죠? 돌리면 이게 지지가 그걸 같이 돌렸다가 접어야 돼요. 지금 4분을 돌려서 여기서 대칭을 하게 되죠. 반대로 되죠. 근데 위아래는
여러분 그 쓰는 게 조금 헷갈리죠, 그죠? 그 제가 잠깐 힌트만 주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모양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건데 S4라 돼 있잖아요, 그죠? S4하고 C4H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쉐이드가 있는데 얘는 4분의 1 바퀴 돌리면 모양이 같죠, 그죠? 같은데 요 밑에 거는 4분의 1 돌리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쉐이드가 밑에 있잖아요, 그죠? 돌리면 대신에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 얘를 잘라서 대칭에도 그 거울상을 딱 만들어주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4분의 1만큼 돌리고 반을 위로 올리면 얘가 모양이 같죠, 그죠? 그건 제가 말로 표현해보라는 겁니다. 말로 보면서 얘를 4분의 1만 돌려서 같더라. 근데 대신에 중간을 딱 자르는 면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몇 개만 골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몇 개만 골라서.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제일 쉬운 거는 대체로 두 번째 시간 때 여러분 대칭사 찾아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얘도 있을 거 얘는 같이 하게 돌렸을 때 혹은 잘라서 거울선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걸 찾아보라. 첫 번째 질문이 지금 그림자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칭성을 찾는 그런 종류의 문제예요. 그 거울상 얘기하신 거는 그걸 다 잘라서 네. 대칭도 시키면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 요 오리 같은 경우는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안 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네. 거울 대칭은 없는 거죠. 얘는 거울 대칭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갈 끝까지 할까요, 여러분? 네. 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안 되고 싶으면 다음 시간 되면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좀 이진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화요일에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저 멀리 한번 이런 그 영화의 평행 세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영화에서 거울 갖다 놓고 거울 속에 있는 세상하고 바깥에 있는 세상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왼쪽 오른쪽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동일하다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결정 구조가 이런 게 이런 실리콘이 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거울 속에 이제 실리콘이 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똑같을 것이냐.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칭성을 얘기할 때 같으냐 틀리냐 했을 때 얘가 같은 위치로 계속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트랜스레이션을 시메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평행으로 씌워가지고 계속만 같으면 트랜스레이션 시메트리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숫자 4도 나오고 6도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 헥사고널 구조는 60도마다 도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보면 이게 로테이션 시메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40도마다 한 번 돌리는 모양이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쉐이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선이 있잖아요. 그죠? 사선이 있는데 얘를 돌렸을 때 분명히 90도가 돌리면 같아야 되는데 그 무늬 때문에 같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굳이 같이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 거울상을 만들어 놓으면 같더라 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학생에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결정 구조에서 과연 전 공간을 채울 때 얘가 같은 구조냐, 혹은 얘를 90도 돌리면 같은 애, 그럼 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또 60도 돌리면 같은 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결정 구조가 이 그림에 어디에 될까? 심플 큐빅은 요 모양이 된다. 얘를 그냥 이제 90도 돌려서 갖고 얘를 저거 딱 잘라가지고 미러상으로 해도 왼쪽 갖고 이 심플 큐빅이고, 이런 구조로 해서 크리스탈 구조가 전체 어떤 대칭성을 가진 어떤 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진 그 그룹 활동지에 나온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이거 다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재료는 이 그림은 제가 대학원 교재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칭성에 관한 걸 가지고 어떤 공간을 채우는 거를 이제 수학자로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펜로스가 수학자거든요. 수학자가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대칭성을 가진 그런 재료, 물상을 이제 보니까 이거는 전혀 결정 구조가 규칙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좁은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인 모양처럼 보이는데 좁은 공간을 채우는 그런 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에서 결정 구조는 이런 스페이스 그룹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밑에 보면 시메트리 따라해 볼래요? 시메트리 그룹, 스페이스 그룹. 그리고 이거를 그룹을 나눌 때 이런 노테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포인트 그룹 있으면 쉔플라이스 노테이션, 인터내셔널 노테이션 되는데 지금 용어만 알아들어요. 보면 이 재료하고 이 재료가 구조가 같습니까? 그랬을 때 보고 쉔플라이스 노테이션과 인터내셔널 노테이션이 같군요. 그럼 이 결정 구조가 같습니다. 아까 7개뿐만 아니라 얘를 왜 그러냐? 얘를 90도만큼 돌렸을 때 계속은 같지 않습니까? 얘를 90도 돌리고 나서 안 같네. 대신에 저걸 딱 잘라가지고 거울상을 만들어 보니까 90도 돌려서 미러상을 해보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90도 돌려서 미러를 만든 거에 대칭성 가진 재료라고 이름 붙이자 해서 여러 가지 결정 문제 보여가지고 이름 붙이는 방법을 이제 정의해 놓은 게 바로 이 쉔플라이스 로테이션이고, 이제 지금은 인터내셔널 로테이션 크게 들어가 봐야 한번 어떤 게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 수업 범위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어떤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름 짓는 방법이다. 스페이스 그룹도 이제 이런
짓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우리가 브라바이스 레티스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하고요.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제법 많이 됐어요, 그죠? 네, 다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요것만 살짝 얘기하면요, 크리스탈에서 방향이 필요한데 어떤 결정 방향에 따라 특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보면 이 그 여러분은 두부 자를 때 어느 방향을 자르기를 원해요? 보통 두부 자를 때 전에 있으면 두부가 있다 그러면 모양 보고 나는 XYZ 좌표를 잘라야지.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두부 자를 때 어떤 좌표에 따라 자르시던가요? 어떤 좌표에 자르시던가요? 수직하게. 자연의 생활 속에 나는 지표 좌표를 잘라야지 이렇게 자르는데, 만약에 여러분 추석 때 두부를 하는데 좀 잘라달라 그랬더니 썰어라 그랬는데 원통형 좌표를 자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부를 가지고 동그랗게 딱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저는 원통형 좌표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딱 드려봐요. 자르기 힘들죠, 그죠? 자르기 힘들지만 굉장히 새로운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그 결정 구조가 있으면 이거를 어느 방향 잘라라 했을 때 어머니한테 우리 집 두부는 100 방향의 두부입니다. 111 방향의 두부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두부가 있으면 두부 자를 때 저게 001 방향인데 G 방향인데 여기 있어요. 두부가 있어요. 그리고 열에 자르는 거. 001 방향 자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0 방향은 Y, 저기 1이 XYZ를 생각하면 1이 X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010은 Y 방향 자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여러분 두부 자르는 방법이죠. 물론 G 방향 자르는 게 잘 없어요. 그죠? X나 Y니까 100이나 010인데 얘가 뭐냐면 XYZ 좌표계의 절편을 역수를 취한 게 앞에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X의 1, Y는 이게 뭐 평행이기 때문에 무한대면 1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를 때 자르는 좌표계의 절편을 가지고 역수를 취한 방향이 이제 이 면을 자르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두부 자를 때 11 방향으로 열을 자를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11 방향으로 두부 있을 때 열을 잘라가지고 수직으로 잘라서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오늘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계속 하는데요. 집에 가서 두부나 소세지 자를 때 무슨 좌표계로 자르면 좀 특별한 소세지가 될까? 혹은 내가 평소에 결정 구조에서 100으로 자르더라, 011을 자르더라, 뭐 할 때 한번 잘라봐요. 그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 결정 구조에 관한 얘기로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네, 해도 돼요.